자기 암시는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잠재의식은 뭐 한다 했습니까? 비교나 분석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무엇이든 뭐 한다. 반복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이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든다면 그 어떤 것이든 내가 학습한 것을 내 안에 기억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고 그 기억 시스템으로 해서 내 존재와 정체성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잠재의식을 활용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접근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이 아주 한 곳에 딱 고정돼 가지고 어떤 말도 자기 그 의식의 필터링 과정에 통과를 못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절대적 수용이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자신의 어떤 그 주관만 무조건 자신의 어떤 사고만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접근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자기 암시를 활용할 수 있다. 자기 암시라는 게 뭘까요? 자기 암시. 뭔가를 구체적으로 내 자신에게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걸 자기 암시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도 내가 지금 요 과정만 견뎌낸다면 나는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어. 계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암시를 준다면 그 암시가 잠재의식에 접근만 된다면 내 잠재의식에 그 무궁무진한 잠재의식에 이 암시가 들어가서 그 이전의 모든 기억 시스템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부정적 경험, 긍정적 경험 모든 그 경험들의 기억 시스템에 지금 현재의 내 암시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원리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암시를 끊임없이 이제 반복하게 된다면 그 암시가 여기서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계속 반복해버린다면 실제 잠재의식 차원에서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버리며 그 믿음이 현실적 창조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게 이제 자기 암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암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내 스스로에게 이런 자기 암시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칠 수 있다 보는 거죠. 자기 암시와 반대되는 개념이 타인 암시예요. 타인 암시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암시, 그 암시에 내가 반응해서 거기에 동조되거나 거기에 조종당할 수도 있다. 근데 이 타인 암시가 긍정적인 것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내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겠죠. 근데 이 타인 암시가 만약에 부정적인 타인 암시가 반복해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신경 회로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럼 내 상태를 부정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들어와 버린다면 이건 치명적인 내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거나 또는 그것이 나의 안전지대를 축소시켜 버리거나 나를 그 안전지대에 갇히게 만드는 경계를 갖게 만들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원리들을 관계적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B를 만납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만나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만남이라고 하죠. 또는 접촉이라고 합니다. 자, A와 B가 만난다면 이 만남은 다시 제 손을 한번 보세요.
A와 B가 만난다면 이 둘은 뭐가 되나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A와 B가 만남을 갖게 되면 이 만남 그 순간은 뭐? 하나가 돼요. 선생님과 저하고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고 있는 요 순간에 요 만남 요 동안만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가 된 이 두 존재는 다시 분리됩니다. 분리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남 이전에 나와 만남 이후 만났을 때 하나가 된 이후에 분리됐을 때 나는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선생님 여기 오늘 아침에 수업 받기 전에 선생님과 이 수업을 통해서 저와 만나고 하나가 된 이후 다시 분리된 나중에 돌아갔을 때 선생님의 존재가 같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네. 이미 그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나는 더 안에 내면을 채웠고 새로운 신경, 회로가 활성화되어서 그걸 더 강화시켰거나 더 확장했기 때문에 그 만남 이전과는 다른 존재와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다른 존재와 정체성이 내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존재들.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변화해가고 성장해가는 존재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타인과의 이런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내 존재와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해간다. 그거 우리의 신경가소성이에요. 신경가소성.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암시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암시는 대부분 잠재의식 차원에서 들어오거든. 잠재의식 차원에서 들어오는 이 암시가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적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걸 계속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삶이 경계가 좁아져 버려요. 무기력해져 버리거나 열등감을 갖게 만들거나 그러로 해서 심리적 어떤 혼돈 상태, 심리적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 것들이 바로 타인 암시. 물론 이 타인 암시가 긍정적인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불행하게도 우리는 부정적 타인 암시가 더 많이 들어오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말 80%가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말, 그러한 암시를 계속 보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을 적절하게 좀 차단을 해내고 긍정적인 것을 좀 많이 받아들인다면 더 안 좋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떠한 양육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가 참 중요하겠죠. 왜? 내 존재는 부모의 유전적인 부분을 50%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50%도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됐다면 그 부모가 보내는 모든 반복적인 그 암시에 나는 뭐돼 있다? 내사돼 있다. 내사돼 있다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내 가치관이 뚜렷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의 어떤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 안에는 부모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뿐 아니죠. 선생님이나 또는 주변 어른들, 친척들,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그 사람들이 나의 존재, 내 정체성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쳤다. 왜? 아까 제가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A와 B가 만나면 하나가 되지만 이 하나가 다시 떨어질 때는 그 이전에 만남 이전에 관계 이전의 존재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 그럼 나는 부모, 스승, 친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나를 계속 만들어 온 과정이거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부정적인 것들로 많이 들어와 있다면 내 존재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 이런 타인 암시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 타인 암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준다면 그 반복적인 암시에 나는 뭐가 되느냐면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가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하나 아니면 둘이지만 옛날에 자식들이 많을 때 넌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암시를 주게 되면 그 대상이 맞이였다면 자기 아래로 동생이 여러 명이 있다면 이 맞이는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들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그 한 개인의 인생 각본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생 각본.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7세 이전에 그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타인 암시는 나를 조종할 수도 있고 나를 경계에 가둘 수도 있고 나를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고 불행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타인 암시는 언제 내가 그 타인 암시를 수용할 때만 나는 그 타인 암시에 조종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 타인 암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부정적인 타인 암시인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대부분 그 부정적인 타인 암시를 받아서 나를 축소시키고 아주 미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위대한 존재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부정적 타인 암시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 삶에 제한을 주고 있는가. 타인 암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타인 암시는 우리를 구속하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타인 암시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고 지나가는 자극일 뿐이에요. 자, 이제 타인 암시까지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작은 원리들이 전부 다 들어있지 않나.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인 암시고 또 이 타인 암시를 나는 마치 내 존재인 양 그것도 자기 암시화시켜버리고 그래서 내 정체성을 만들고 나는 그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굴레를 좀 더 경계를 확장하거나 내 안전지대를 좀 더 넓힌다면 나는 더 많은 세상을 통합된 전체성으로 볼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좀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그걸 또 더 많이 활용한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제자와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있던 이런 거지들 부처님을 막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던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아니 부처님 저렇게 나쁜 자들을 그냥 용서하십니까? 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어허 내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했거늘 타인 암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건 결국 그 타인 암시를 받아들인 나의 선택이었지. 그렇다면 나의 그 선택을 지금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내 자신에게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암시가 어느 정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느냐? 암시가 우리의 숨겨진 잠재된 자원 가능성을 일깨워서 무한 성취의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암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의 미개한 그런 부족에 방문을 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점술사가 이 선교사의 눈을 탁 보더만은, 당신의 눈빛을 보니까 심장이 나빠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사망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한대요. 근데 그 예언은 가짜예요. 진짜 그럴 수가 없지. 뭐 자기가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건 타인의 암시죠.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선교사가 길을 걷는데 괜히 심장이 뭔가 부담이 오는 것 같아요. 오르막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할 때도 뭔가 숨이 차는 느낌이 들고, 심장이 계속 뭐 나빠지는 거. 이미 뭐에 걸렸나요? 최면에 걸려버렸어요. 암시에 의한 최면에. 그래서 점점 한 달 후에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초점이 모아지면서 실제로 이 선교사는 한 달 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복적인 암시에 의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와 관련된 믿음과 신념을 만들어버리면 우리 몸을 통제해버립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고 또는 어떤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 장기가 정상적으로 서로 협응해서 완벽한 어떤 움직임, 이 기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건 우리 뇌에서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뇌의 어디에서? 잠재의식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의식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계속 저주를 퍼붓거나 계속해서 부정적을 집어넣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잠재의식이 집어넣어서 이 잠재의식에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계속 활성화시켜버리죠. 각성 상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불필요한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각성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쓰다 보면 정작 필요한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신체가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그건 우리의 잠재의식에 그러한 오염된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 뇌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에요. 자, 아까 그 선교사는 왜 죽었을까요? 그 점술사의 그 예언을, 그건 가짜야라고 밀어냈지만 그걸 이미 물들어버린 거예요. 받아들여버렸다는 말입니다. 잠재의식에서, 의식에서는 이건 아니야, 가짜야라고 했는데 잠재의식에서는 이미 받아들여버렸다. 그래서 그게 실행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만약에 확신을 만들어낸다면 죽음까지도 스스로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